인구와 세대수 측면에서 사회성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와 세대수 측면의 사회성을 보는데 우선 출생연도를 보겠습니다. 1987년 60만, 자, 1990년에 60만, 1991년에 72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년에 태어난 숫자가 70만, 그리고 1998년에는 60만, 2004년에는 47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지금 현재 보면 1988년 탄생한 친구들이 지금 33살, 34살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35만 세대 정도가 주택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 또 결혼도 잘 안 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독립을 해서 나오면은 지금 35만 세대가 아니라 40만 세대가 1인 가구까지 하면 필요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만 태어나다가 70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올림픽 하면서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유동자금에 대한 효과는 2년 뒤에 3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1988년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자, 이 3년 뒤에 91년서부터 살기 좋아지니까 태어난 숫자도 더 많았습니다. 자, 60만이 태어나다가 73만이 태어나서 10만이 더 태어났습니다. 자, 먹고 살기 좋으면 애도 더 많이 낳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가 자, IMF가 1998년에 딱 터지고 나서 또 2, 3년도부터 그 효과가 유동자금의 돈이 어려워지니까 98년에 IMF 터지고 나서 2002년서부터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를 안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만으로 줄어들고 점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40만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에 태어난 숫자가 3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요즘 먹고 살기 좋고 하면은 애 더 많이 낳겠죠. 근데 더 어려워져서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먹고 살기 좋고 하면은 경제가 좋고 그러면 애 낳지 누가 안 낳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 IMF가 터지고 나서 3, 4년 뒤서부터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서 애를 많이 낳았었는데 또 금융위기 오고 나서부터 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부터 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태어나는 것은 경제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허가 물건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허가 물건이 굉장히 줄어든 게 여기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220만, 280만 했던 게 160만이 인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금이 너무 풍부하다는 겁니다.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대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파트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돈 있는 사람들, 유동자금 많은 사람은 새 아파트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주택 가격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대세이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성향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서 경제가 어려우면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더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팩트를 보면 주변 환경이나 유동자금이나 모든 여건들이 부동산 가격을 지금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인구 증가 멸실인데, 자,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들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가 60%를 이번에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75%, 80%까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세대수 1인 가구, 2인 가구는 약 10%, 15%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덩달아 옛날 집들은 사람이 비선호해서 안 사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새 아파트의 신규 아파트의 선호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가들은 계속 살고 있다. 여러분, 홍콩이나 일본이나 뉴욕 가면요, 주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30% 넘어요. 근데 거기에 공가가 없을 것 같습니까? 공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거죠. 도시 한가운데 사람이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도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공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택수에 넣으면 뭐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가가 있는 거. 여러분, 자동차가 안 굴러가서 동남아시아로 한국에서 수출합니까? 아니죠. 자동차 잘 굴러가고 해도 오래된 차라서 그 동남아로 수출하는 거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새 차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흔 차들은 동남아로 수출하고, 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 주택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인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여러분, 전체 세대수 증가폭이 2016년대는 28만 증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34만, 2018년도에는 4만, 그래서 6만, 7만, 3만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18만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대 맨날 한 자리 숫자였던 세대수 증가가 어떻게 1년 만에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쵸? 그게 바로 양도세가 너무 강해서 증여를 해서 세대 자식을 난 독립해, 증여해 줄게.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19년도의 멸실인데요. 전국의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만 40만이 매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2019년도에 멸실된 주택이 12만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필요한 게 40만이고 멸실된 게 10만이라고 하면 50만을 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각 정권마다 보면 200만 주택을 짓겠다, 250만 짓겠다, 이렇게 다 그 인허가도 내리고 하지만 사실상 공급이 되는 거는 그렇게 그 수치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약은 200만이지만 사실상 주택 공급에 한 거는 반밖에 못 하더라. 100만 세대밖에 안 되더라. 근데 1년에 40만 세대, 50만 세대 필요니까 5년 동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250만이 필요한 겁니다. 200만에서 250만이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짓는 거는 100만 정도밖에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공약은 250만 하더라도.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공약을 실천하는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 때는 200만 호를 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공급이 그렇게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느냐? 보합 내지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또 상승한 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권은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이 짓기도 하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건 드문 일이고요. 오히려 지방들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을 저렇게 많이 짓는데도, 주택이 저렇게 보급률이 110%, 120% 넘어가는데도 왜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택수가 200개였는데 200개에서 220개로 20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20개 증가를 했어요. 자, 인구수 줄어든다 합니다. 자, 인구는 400명인데 인구가 10명이 감소했어요.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200개,
240개 증가를 한 그 이유도 있지만, 자, 주택 수가 20개가 늘어나고 인구수는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2인가구도 증가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주택은 만들어주고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왜 가격이 상승하느냐. 여러분, 주택이요 똑같은 일률적인 집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질이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급으로 나눈다면 A급 주택이 있을 거고 B급 주택이 있고 C급, D급, E급 이렇게 쭉 서열대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뭐 학교 뭐 성적은 아니고요. 자, A, B, C, D 이렇게 쭉 나눠졌는데 이게 주택이다. 그래서 공급이 9개다. 세대수가 8명이다. 그러면 주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개가 늘었고 인구는 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졌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왜 뛰느냐? 자, 세대수는 늘어났고요. 그러면 세대수가 8개, 세대수가 8개, 그 다음에 주택수는 9개다. 그럼 공급 초과죠. 100% 넘었어요. 자, 주택 공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오르느냐? 여기서 8개의 세대수가 5개의 세대수가 A급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많아도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 여기 5세대가 A급을 선호하니까 한 칸씩 밀려가는 겁니다. 한 칸씩 밀려가다 보니까 자, 이 5명 중에서 5세대 중에서 한 세대만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4세대 중에서 여기 한 세대만 B급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3세대 중에서 C급에 들어가죠. 또 한 세대는 D급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주택들은 공급 숫자는 이때 이게 공실이 되고 이게 멸실이 돼야 될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질을 따져야 되는데 양만 따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면 매년 충족된 주택수가 35만인데 충족돼야 될 수가, 근데 멸실이 된 게 12만 호, 1인가구, 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60%를 넘고 있다는 거고요. 세대수 증가는 60만. 그래서 우리가 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신규 아파트.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팩트인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고 개인들이 돈이 많고 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새 아파트라든지 신차를 봤을 때 내가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새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으면 새 차를 포기하죠. 그냥 타던 차 그냥 타는 거야. 근데 내가 통장에 유동자금이 많아서 1억이 있으면 새 차를, 나 새 차 살까 돈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한 3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나 새 아파트 들어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금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선호하고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조금씩 따라서 상승하는 게 원인이 되고 있고, 나머지 주택이 많은 공가들은 그냥 빈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선진국은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정치성이나 정책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런지 주택 보급률을 따지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는 주택 보급률에 대한 얘기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덜 하게 돼. 근데 여러분들 양보다는 질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수와 주택 가격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정책하고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주택에는 1인가 2인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와 멸실이 세대수가 멸실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멸실된 것과 1인가 2인가 증가폭이 지금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상승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